누구나 할 수 없는 기술을 누구보다 더 빨리 내자는 게 저희들의 팀 미션이고요. 전 세계 OS, NFT OS 표준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서비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FT OS 스타넷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박스 대표 류성길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 NFT에 대한 관심은 그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그 마켓 규모보다는 이게 마켓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 메타박스는 그 어떤 그 코인을 유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메인넷 개발보다는 NFT에 특화된 메인넷을 개발을 해서 그리고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초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은 해외에서 줄곧 생활하고 있다가 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02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갈 일이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KTX를 처음 개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고속 전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생기고 많은 산업이 형성될 것이다. 기존의 그 다른 선진국들의 흐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프라를 이제 대한민국이 구성을 하고 이제 만들겠구나 싶어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고 한국에서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본에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뭐 폴로 랄프로렌이라든지 게스, BKNY 그 일본 모든 판매를 총괄하는 회사의 CEO를 4, 5년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2007년부터 또 다시 새로운 그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일본은 굉장히 IT가 지금 굉장히 한국보다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그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이제 메타박스를 회사를 일본에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았고 블록체인에 대한 그 관계자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2008년도에 제가 그 블록체인 관련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그 매스메디아 쪽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에 전반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2020년 6월부터 스타트가 처음 스타트하게 창업하게 된 계기는 저는 쉴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과로로 병원에 40일간 입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KTX를 이제 최초로 1호선 구간이 뚫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독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온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들어갔냐면은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천안 아산에 그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 도시를 만들고 인프라가 형성되고 천안 아산에 KTX 역이 생기는데 아무도 없는 그냥 그 황무지에 어떤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갔던 거고 과거 일본의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의 그 어떤 그 흐름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적중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가 계기가 되었었죠. 근데 그게 처음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인프라가 발전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새로운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을까. 근데 새로운 인프라라는 거는 뭐냐면 그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은 국가 기반 사업이고
이런 블록체인 사업은 개인들이 모여서도 서로 이런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겠구나 싶어서 2017년도부터 줄곧 준비를 했었고, 과연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일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일까,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2020년도에 제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저는 다행히 그 힘들었던 경험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길이 이게 바로 옳은 길일까, 회사의 손해는 나지 않을까, 앞으로의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이게 내가 과연 이제 이 선택이, 지금의 이 순간의 선택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점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파헤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래야지 더 확신이 생기고 그 불안감에 대해서 가장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저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그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상하직 소통이 아닌 그 평행 소통으로 인해서, 비록 조금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한테는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마음만 갖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정말 눈에 거슬리는 직원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직원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 직원은 과연 정리를 해야 될까? 해고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멘토로 생각하시는 그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상의를 했어요. 쟤는 왜 저럴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네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제가 그 직원들과의 어떤 그 수평 소통을 하는 게 있어서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각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목표들이 다 달라요. 어떤 직원은 여기서 집을 사야지, 결혼을 해야지,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아니면 다른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돼. 목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를 뭉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존중하고 또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의 메인넷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등 가상화 화폐로만 하는 서비스가 주류였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NFT에 특화된 다른 가상화폐 유통을 위한 그 서비스가 아닌 그 디지털 자산인 순수한 그 NFT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거를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저희가 이렇게 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폰을 움직이려면은 어떤 서비스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아이폰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는 iOS 기반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핸드폰은 뭐 안드로이드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 서비스 위에 많은 앱들이 올려져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스타넷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NFT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OS 기반, 그거를 서비스 해주고 그 안에서 여러 업체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직장에 갔을 때는 저희가 그 MS 도스라는 걸 사용했어요. 근데 그거는 용어를 모르면은, 명령어를 모르면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명령체계였었고, 그게 지나서 윈도우가 나오게 되고, 또 애플에서 매cin토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리눅스가 나오게 되고, 점점 누구나 사용할 수, 지금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몇 번 만지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OS로 점점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블록체인 업체도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듯이 지금은 딱히 NFT,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들 일본의 NFT를 아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NFT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래, 앞으로 NFT가 주류가 된다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NFT화 시키지?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설명만 되어 있지. 저희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도 아무도 컴퓨터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NFT화해서 그거를 자기 뭐 SNS에 간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저기 플랫폼에 마켓플레이스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자기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장 편리하게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마켓플레이스에 판매를 한다든지 뭐 오픈시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심플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클릭 두세 번으로 자기가 원하는 마켓플레이스에 판매를 한다든지 원하는 NFT로 바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또 한 가지는 불법 복제. 예를 들어서 간담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현재 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고 사고 팔고 수는 있어요.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을 때 이 디지털 컨텐츠를 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 갖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그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불법 복제들 NFT화는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별을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저기 올려져 있는 NFT가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었고 그게 지난달 1월 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불법 복제를 원했을 경우에는 조금 비슷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NFT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 올리면은 클릭을 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오픈시에서 누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 화면에서 바로 나오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NFT화 시키려고 했을 때 원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NFT화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도의 그 3명의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때 당시에는 OS를 그 OS는 NFT화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NFT화 하려면은 100불, 200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이 폴리곤이라는 게 나오면서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이면은 NFT화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고 지금 현재 하루에 500만 건 이상 NFT화 변환을 시켜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회사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1,000억 밸류였었는데 지금 한 14조의 가치로 인정을 받으면서 5,400억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인넷은 기존에 아까 설명드린 폴리곤보다는 저희가 3배가 정도가 더 빠릅니다. 가격도 2분의 1로 낮춰지고 또 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나요. 아마 NFT에 특화된 메인넷 중에서는 저희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현재로서는 빠르고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NFT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런치한 거는 작년 12월 말에 런칭을 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고 이제 천천히 갔었는데 지금 최근 1개월 전부터 이제 광고를 시작하게 됐고요. 한 달에 3만 명씩 신규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재방문율이 계속 꾸준히 약 30%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 한 15,000건, 한 2만 건 정도. 올해 저희들은 1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로드맵에는 3년 후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한 2년 후 정도에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저희들이 NFT의 OS로서의 그냥 하나의 포지셔닝을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기술을 누구보다 더 빨리 시장에 서비스를 내자는 게 저희들의 팀 미션이고요. 기존의 많은 메인넷들은 블록체인에 형성된 코인을 유통하기 위한 그런 메인넷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NFT에 특화된 메인넷은 지금 현재 어느 회사도 보유하고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 메인넷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어떤 그 코인 유통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NFT에 특화된 메인넷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NFT의 향후 OS화,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인넷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마지막 최종 목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한국의 개발팀이 있고 주 개발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IT 강국이고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지금 이 NFT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그다음에 한국 팀 중에는 또 해외 외주를 줄 수 있는 또 외주 팀이 또 별도로 있고요. 한국을 주체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발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은 주로 이제 일본 국내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이건 주로 마케팅 쪽으로 구성원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한국에 16명, 일본에 8명 이렇게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출퇴근에 대해서 누구도 구애는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일을 하고 또 휴가 가고 싶은 사람은 휴가를 가고,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팀에서 해야 될 목표는 반드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저 팀 문화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기관에서 투자받은 적은 없고요. 각자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이 투자를 하시고는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이제 창업자들 멤버들이 저희 2명에서 3명에서 모여서 저희가 이제 같이 자금을 투자해서 창업을 했고요. 또 추가 자금이 들어갈 때도 저희가 모집하지 않고 각자 또 다시 출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메인넷이 개발하고 나서 주당 500행이었었는데 메인넷이 이제 바로 개발되고 나서 8,600행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그래서 주위 지인들이 이제 투자자로 들어왔고요. 지금은 기관 투자라든지 좀 더 큰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개발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목표가 개발자 30명, 그래서 35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개발자 인력도 그렇지만 마케팅에 많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또 안드로이드와 OS가 있듯이 저희 메타버스 안에서는 스타넷이라는 저희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NFT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이트에서 들어와서 NFT화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NFT OS 표준으로 저희 표준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NFT 시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 IT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을 때 그 IT라는 용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IT라는 거는 누구나 다 저희 생활 속에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뭐 코인이라는 시장이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NFT라는 시장이 탄생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후반기, 올 가을, 겨울 전후에서는 이 NFT라는 용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그냥 알지 못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NFT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켜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